본격 인터뷰, 이번엔 국회 법사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자 귀국이 늦어진 데 대해서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자의 미국 잔류를 권해서 귀국 절차가 중단됐던 것이라고 밝혔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신체 속박 없이 호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 한국인의 미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이번 정부의 대응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포괄적으로 잘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이걸 또 신속하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결을 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좀 외교 능력들 정말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그 어떤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 비자 문제, 이것을 좀 편의 위주로 좀 관행에 따라서 좀 쉽게 생각해 왔던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그대로 고쳐야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그 능력, 성과, 이건 참 빛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내사가 좀 오래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사전 사후 통보를 좀 받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미국 외국의 어떤 그 이민청들의 그 특성들을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비밀주의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의 그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보안을 유지했던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비자 문제, 그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재발이 안 될 텐데, 사실 이게 이전 정부 또 그 이전 정부 계속 반복되어 왔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쳐지지 못했던 부분 이번에 좀 돼야 될 텐데, 국회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사실은 우리 좀 정부 차원에서 그 어떤 우리 그 전문 그 근로자들에 대한 뭐 비자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국회 자체에서 어떤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도록 좀 뭔가 권하고 요구하는 이런 노력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협치보다는 강대강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예, 그 정청래 대표의 연설은 조금 강하다는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잘 차려진 잔치상 같다는 느낌, 이걸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헌법 소우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그게 못할 얘기를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구해야 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정치적인 걸 떠나서 민생과 경제에 관한 얘기,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곧 나가야 할 6대 핵심 성장 동력, 이것을 뒷받침하겠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연설 내용이 잘 짜임새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송원석 대표의 그 연설은 그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을 했는데, 마치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반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거울을 보고 자아 비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혼용무도, 독재, 야당 탄압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윤석열 정권이 보여왔던 3년간의 행태였고, 국힘이 그걸 방관했던 행태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꼭 뭐 자기 고백 같다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워낙 강하게 하시니까 또 강하게 맞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국힘이 그동안에 그 보여왔던 언동들을 보면 그 일관성이 있게 쭉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자기 반성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일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반성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워딩을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을 보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을 파괴하려 한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망언 아닙니까?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그걸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이 아니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고 프레임이라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건 정말 억지 중에 억지고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힘 법사위원들도 보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피고인 윤석열이 법정에서 주장해야 할 변호인들이 주장해야 할 절차적 권리인 것이지 국민이 다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 내란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그 어떤 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이나 여당으로부터 그 어떤 독립되어 있는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못 믿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뭐 다른 사물을 어떻게 평가할 생각인지.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 때처럼 이재명 정부도 새로 임명한 검사 경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복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그 유혹을 포기를 하고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 이걸로 인해서 생길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민생, 경제만을 위해서 또 국익만을 위해서 이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손을 뗀 걸 가지고서 비난을 한다는 것은 뭐 좀 타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다.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내란 특별법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네.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재판부와는 좀 다른 그 뭐 특별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공격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어떤 그 인민재판이 아니고 법관에 의한 재판 그리고 또 기존의 법관들 중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재판 이걸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의 그 범위 내에서 그것도 새로운 법원도 아니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하자는 것 이게 과연 유언인지 저는 좀 수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도 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 부분이 법원행정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정치인이 직접 개입하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위원 논란이 초래가 된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다 빠지고 국회도 빠지고 그야말로 학계라든가 법조계라든가 건전한 그 어떤 시민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들어가서 심사하고 선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뭐 국회가 꼭 참여한다는 것을 저는 고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될 여지들이 있군요. 예,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논의가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검찰까지 포함된 사법개혁 방안을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를 다 무위로 돌리고 방해를 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 부분은 이미 정부 또 다수 여당 사이에 결단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손질할 수는 없는 것인 것 같고 네. 나머지 개혁이라든가 세부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그동안에 그 저질렀던 그 내란 행위라든가 그걸 옹호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독재를 방관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대국민 사죄를 하고 다시는 그것과 단절하겠다는 분명한 전제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 전제하에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후속 입법 과정에서는 이런 특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제가 전제로 얘기하는 네. 내란 청산 네. 또 뭐 어떤 그 과거의 단절 이걸 할 수 있는 정당인지 그건 좀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한길 같은 사람이 밀어주는 당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단절이 가능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협치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생경제협의체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야가 좀 대치 국면인데 이 부분은 좀 가동이 될까요? 그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분명히 원하는 부분이고 또 여당에서도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힘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에 대한 그 비난 네. 이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진정으로 협력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행동으로 나서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그 전날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속도 조절은 안 하실 의향을 비쳤습니다. 동의하시는 내용인가요? 검찰 개혁이라든가 명백하게 국민들이 그 어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 이것은 일정대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정이라고 하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열망을 가진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그걸 전제로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미 어떤 합의된 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되돌리는 이런 방식의 그 어떤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협상 이것은 응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겠고 그야말로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든가 좀 더 여유가 있는 그 분야의 어떤 사법 검찰 관련된 주제들 이런 것들은 마음을 닫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 것까지 부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대표는 하루 만에 좀 너무 강경 모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서 이거 좀 어떤 배경인가 궁금해합니다. 그 어떤 내란 청산과 관련된 거 그리고 내란과 손을 떼라는 거 단절을 하라는 거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던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생 경제 또 국민 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정말 핵심적이고 필요한 부분만 분명한 요구를 했던 것이지 그 부분을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도 모두 강경했다. 그리고 야당을 거부하는 개념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박 의원님은 그러면 내란 종식과 협치는 약간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내란 종식 선언을 해주고 협치에 나와주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정 관계 또 당과 대통령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 호사가들은 이제 좀 엇박자가 있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던데. 대통령께서는 제가 느꼈던 짧은 경험이고 또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대통령께서는 평소 보면은 조금 더 실용성 네. 이런 것을 좀 더 중시하는 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는 굉장한 소신 이런 걸로 일관되게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살짝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부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안고 가려는 성향들도 아니고 또 국익 또 민생에 도움되는 부분을 중시하는 생각들은 같으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는 전혀 마찰 이런 그런 오해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싸움은 내가 하겠다. 대통령은 통합과 좋은 거 가져가셔라. 이런 배경인가요? 어떤 역할 분담론도 어떤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평소 성향도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잘 어우러진다고 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이재명 정부가 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청래 대표 연설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할 때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들렸는데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정 대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도 국힘 내에서는 송원석 의원이 그래도 그중에서는 조금 더 나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 당은 높은 위치에 있으나 경력이 높으나 낮으나 한결같이 저렇게 오히려 더 경력이 높을수록 더 망언을 일삼는 이런 분위기들 보면은 참 저 국힘 정당 내의 그 어떤 정치 문화, 인성 품성 이런 부분들에 조금 회의가 들 정도로 좀 놀라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분간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이런 부분이 없는 한 또 약간 여야 대치 국면으로 가는 건가요? 그 어떤 정치에 상당한 그 원로 위치에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과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그것 때문에 정치를 또 협치를 또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뭐 정치는 계속 또 이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그런 책임 어떤 추궁 발언이나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또 협상 노력이나 두 개가 다 동시에 필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뭐 민생경제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별개의 사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두 되겠습니까? 개가 병렬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100일 동안 중요한 일들 많이 생겼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위기처럼 느껴졌지만 다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오늘 그 기사를 보듯이 네. 그런 외교적인 또 현안들도 잘 해결이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유능하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 100일간 이런 추진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그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뭐 주고 싶고 또 기대가 되고 또 국민들께서도 물론 지지율이 한 60% 네. 뭐 수준에서 나옵니다마는 갈수록 더 높아지기를 예상하고 기대해 봅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큰 성과로 좀 꼽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삼으시겠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존재 출범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면서 주가가 높아졌던 이 상황 주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미국과의 그 외교 문제 네. 이게 잘 해결이 됐고 이번 그 근로자 비자 문제 같은 경우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달라고 근로자들 남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할 정도까지 이런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뭐 외교적인 능력 성과 이 두 가지가 제일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쉬웠던 점은 좀 없었습니까? 아쉬웠던 점은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뭔가 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네. 지명하는 인사 과정, 관련해서. 지명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민주진영 그 국민들의 뜻에 안 맞는 인사들이 가끔 지명이 됐다라고 조금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진보 진영만을 위한 그리고 그 민주 진영만을 위한 그 대통령이 아니라 또 수구 세력으로까지 폄하되는 그분들을 위한 대통령도 돼야 한다는 이런 측면 이런 걸 생각하면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고 국민들께서 좀 생각하고 민주 진영에서도 그것을 좀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인사 부분에 그런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예정인데 다만 그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협상 내용이 수정안으로 네. 반영이 돼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가 될지 아니면 그 협상을 위해서 조금 더 처리 시기를 늦출지 이것은 오늘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그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서 그게 통과되게 할 것으로 분위기가 보였는데 워낙 또 외부에 비판이 많고
그 또- 너무 타협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 더 한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내 강경 의원들이 좀 반발도 좀 보이던데 의원총회에서 오늘 좀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원내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도 그런 선택을 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또 수많은 의원들에게 그 항의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또 비난도 많이 하시고는 하는데 좀 그것을 원내대표도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박 의원님도 예. 이 수사기간을 늘리지 않고 재판 공개도 조건부로 허용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십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갔던 것이 맞지 않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것은 이제 법사위원으로서 느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내대표는 또 그 뭐 야당의 입장도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원만하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또 가야 하는 또 책임도 있다 보니까 뭐 그분의 그 선택 또 협상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수긍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도 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말 정말 그 부분 좀 뭐 수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당론으로 그렇게 정해진다고 한다면 원내대표 뜻대로 그렇게 가긴 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의 그 망언에 대해서 조금 사과하는 절차 이것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 요청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좀 반발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공복 의식이 없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할 생각이 없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리저리 좀 네. 알아봤는데 네. 언론 보도 내용도 그렇고 제가 소문으로 들은 바는 일체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나 누가 뭐 푸념을 한 것이 뭐 있어서 그게 언론에 뭐 캐치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 전혀 근거 없이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 푸념 정도를 뭐 좀 듣는 정도는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요청이 있었거나 그런 외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검사는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날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관봉권 띠지분실 사건이 주로 논의되는 건가요? 예, 그 사건에 한정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5일 날 청문회를 이미 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묘하게도 그 관봉권 띠지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상이 딱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의혹만 더 키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2차 좀 집중화된 세밀화된 그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남부지검 뭐 G라인을 비롯해서 증인을 한 20명 정도 네. 소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입법청문회를 검찰 압박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그 실질적 문제점을 점검하는 목적이 아니고 특정 사건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망신 주는 용도로 변질시키고 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그 검찰 개혁 입법을 위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게 청문회와 관련이 되는 것이냐, 그 청문회 목적과 관련이 되는 것이냐 그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와 분명히 관련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설령 입법 그 어떤 입법을 위한 청문회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궁금해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 자체는 저는 어떤 목적이든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 1년 유예기간 동안에 이제 후속 입법이 논의가 될 텐데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좀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세요? 앞서 저희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인터뷰를 했더니 수사 지연이 불보듯 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은
그 공소청법, 중소청법을 중심으로 법안을 잘 만들어서 네. 아까 그런 그 어떤 수사 지연이라든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법적인 후속 입법 논의를 해 가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어떤 깊은 수기가 필요한 것이고 총리실에서 뭐 TF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을 정부에서 낸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이런 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심도 있는 뭐 논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내 문제 관련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승희 의원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한 뒤에 며칠이 안 됐죠.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예상 못한 질문들을 많이 오셔서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박이승 의원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당에서 주류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그런 반대 의견,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이승 의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실수를 했던 것이 계엄에 비유했던 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을 했던 것이 조금 표현이 지나쳤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사과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합의를 파기했다. 이런 이게 이제 국민의힘 발입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원안에 대한 그런 부분일까요? 이거 아마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실 시간이 없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 아마 그 많은 그 국민들께서 문자 항의들을 참 어제 많이 주셨는데 아마 그런 그 뭐 그런 외부의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보를 보니까 2시 본회의에서 더센 특검법 그 원래 원안 상정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간은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간 문제도 그렇고 인원 문제도 그렇고 특히 또 하나가 그 중개 문제. 어떤 재판부를 재판중개. 재판부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헌법재판 때 그랬던 것처럼 국민에게 재판 과정을 보여달라 이 요구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객기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화